여러분은 한마디의 실수로 스스로 화를 내는 상황에 처한 적이 있나요? 저는 그래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요. 젊었을 때 라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야기를 나누고 즐겁게 나누기 위해 더 가까운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커피잔의 이야기, 늦은 오후의 속마음들이 노년기를 더 부드럽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60세가 되어서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입이 가장 날카로운 양날의 칼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가깝게 만들 수도 있고 매우 강한 유대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잘못된 말을 고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말의 결과는 더 심각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성격이 온화하고 편안했고 모든 사람이 무엇을 묻든 심지어 아무도 묻지 않아도 스스로 이야기했다. 마음 같아서는 스토리를 붙잡고 있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월급은 얼마인지, 동료들은 좋은지 나는 말했다. 남편은 어떻게 아픈지, 내약이나 외약을 먹고 이번 달에 몇 번 진찰을 받았다고 나는 말했다. 이번 달 집안에 전기세가 부족하고 다음 달에는 시장세에 늦으면 나도 모든 이야기를 다 한다. 시장에 가서 야채를 고르기 위해 서 있는 것도 판매원에게 몇 마디 하소연하는 것이 편리하다. 카페에서 고향 친구를 만나 며느리 이야기, 골목길 집안 이야기 등을 입에 풀칠했다. 나는 사람들이 듣고 나면 나를 더 잘 이해할 것이고 공감할 것이며 평생 동안 힘든 노인을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내가 부탁한 게 있으면 사람들이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쉽게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내 입은 계속 흘러나오고 무해한 줄 알았지만 내 말은 모든 사람이 내 마음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좋은 사람은 듣고 지나가고 나쁜 사람은 듣고 나서 소금을 첨가한 젓갈을 더 듣고 작은 일을 큰 일로 만들고 집안일은 길거리 이야기로 변한다. 하지만 이상하고 기쁜 일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나쁜 일은 바람처럼 빨리 퍼진다. 그러다 보니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약점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른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트집을 잡고 비웃고 심지어 집안일을 여분의 주류가 있는 주제로 삼기 시작했다. 고향 친구들은 처음에는 친하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뒤에서 가장 수다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입이 나를 연결시켜주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를 언제나 외로운 상황에 빠뜨리는 함정일 줄은 몰랐다. 그리고 저의 과도한 편안함에 대한 대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뺨 친구 모임은 우리 집안일을 시장 이야기로 바꿨다. 내 딸이 이혼한 것에 대해 나는 매우 슬펐다. 딸이 30대 중반에 이혼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슬프면 말을 해야 돼. 참을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집 근처에 있는 친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모두가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냈고 그들이 위로하고 다독거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의외로 일주일 만에 온 시장, 온 동네가 깨끗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배추를 사러 시장에 나갔는데 묶음을 고르기도 전에 판매원이 나를 쳐다보고 웃으며 한 질문을 해서 나를 당황하게 했다. 김씨 딸의 이혼은 몇 번째입니까? 나는 억지로 웃으며 다른 이야기로 돌렸지만 마음은 차갑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앉아서 물을 마시기도 전에 딸이 그것에 대해 알았다. 그는 내 앞에 서서 눈물을 글썽이며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했다. 엄마 나 나눠주는 것 같은데 사실 나 팔아먹는 거 알아? 나는 놀라서 목이 메었다.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는 줄 알았는데 누가 내 아이를 모욕할 줄 알았다. 오랜 친지들이 입을 다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우리 집안 이야기를 여기저기 퍼뜨리는 사람이 바로 그들일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때 나는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때때로 낯선 사람이 나를 깊은 구덩이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한때 믿었던 사람들, 한때 친한 자매처럼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알고 보니 내 입은 나를 해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해칠 것이다. 저처럼 빠져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단지 믿거나 너무 많은 말을 실수로 해서 스스로 고통을 주고 자신과 가족 모두를 공경에 빠뜨렸나요?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드신 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내가 알기로는 이 노년에 나는 혼자 외롭지 않다. 그리고 어쩌면 이 황혼기에 덜 어리석게 사는 방법을 더 배우는데 도움이 될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입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친한 친구를 잃은 이야기를 계속할 것이다. 놓치지 마세요. 그 충격 후에 나는 지혜롭고 입을 다물 줄 알고 누가 무엇을 묻든 웃어 넘기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조용히 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나를 다른 악몽으로 이끌었을 때 이번에는 훨씬 더 아팠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친자매로 여겼던 바로 그 사람에게서 왔기 때문이다. 딸아이가 이혼한 이후로 나는 너무 무서웠다. 집안의 사적인 이야기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장에 가서 옛 친구들을 만났고 나는 그저 인사만 대충 하고 누가 무엇을 묻든 예의 있게 대답한다. 할 말 있으면 하고 말면 안 해요. 나는 나를 보호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 침묵은 결혼식과 제사, 합동여행 등 30년 동안 절친한 친구 정 씨의 눈을 몇 번이나 찔렀는지 모를 가시였다. 미세스 융은 여기저기 말하기 시작했다. 요즘 김 여사는 너무 달라서 모든 사람을 만나면 집에 숨겨진 일이 있을 것 같다. 수십 년 동안 친구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낯선 사람으로 여긴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견딜 수 있었지만 그녀가 스스로 거짓말을 할 줄은 몰랐다. 김 씨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냈다고 하더군요. 이제 혼자 살 방을 빌려야 하는데 너무 불쌍해요. 나는 듣고 나서 화가 나고 수치스럽고 충격을 받았다. 하늘과 땅의 이야기는 그녀가 어디서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게 바로 달려들었다. 나는 그녀를 카페에 가서 제대로 말하기로 약속했다.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내가 직접 물어보면 그녀는 부끄러워할 것이고 그녀가 웃었을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어요? 그러면 당신이 더 이상 말하지 않으니까 제가 맞춰야죠. 친한 친구가 숨기면 친한 친구가 어디 있어. 나는 목이 뻣뻣하고 웃을 수 없고 울어도 안 된다. 알고 보니 그녀의 눈에는 30년 된 우정이 몇 가지 서로로 포장되어 있었고 장사할 일이 없으면 재미가 없었다. 말하지 않으면 은닉죄를 지으며 말하면 천하를 위한 소일거리가 된다. 어쨌든 틀렸고 어쨌든 비참했다. 저녁에 나는 계속 뒤척였다. 친구를 버리기엔 아깝고 간직하기엔 너무 힘들다. 30년 친구, 설마 포기하는 게 포기하는 거야?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정은 어떤 식으로 서로의 사생활을 키워야 하고 연결고리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의 사생활을 파헤쳐야 하는가? 저처럼 빠져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몇십 년 동안 친한 친구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놓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댓글 좀 남겨주세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등을 찔린 날부터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갑자기 모든 관계를 끊는 것처럼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부끄러워요. 앉아서 말 거는 것도 꺼리고 말 거는 것도 꺼리고 전에 내가 좋아했던 동포 모임도 꺼려했다. 나는 예전만큼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안부를 물었고 나는 그냥 웃어넘겼다. 가족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교묘하게 야채와 날씨에 대해 이야기한다. 제 입은 세월이 흘러도 문을 닫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약간의 비밀만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내장을 다 드러내고 언젠간 내가 말한 것이 돌아와서 나를 아프게 할 것이다. 아침에는 더 일찍 일어납니다. 더 이상 커피를 마시거나 축제를 따라 걷자고 하는 사람을 부르지 마십시오. 나는 낡은 신발을 신고 혼자 공원으로 걸어갔다. 차가운 아침바람과 새소리, 노부인들이 앉아서 서로 웃고 인사했다. 나는 그냥 조용히 가다가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졌다. 오후에는 식당에 가서 수다를 떠는 대신 물뿌리개를 들고 몇 개의 채소밭과 함께 발코니에서 뒹굴었다. 빨간 고추는 언제인지 모르고 파먼지는 푸르고 뿌리는 향기롭다. 소소한 줄 알았던 것들이 이제는 재미가 되어버렸어요. 나는 나뭇가지 하나하나를 직접 손질하고 풀 하나하나를 줍는 데서 오는 단순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도 알 필요 없고 칭찬할 필요 없어요. 저녁에 따뜻한 차를 타고 옛날 한국 영화를 다시 틀어보세요. 전부 오래된 영화이고 수십 번 반복해서 보고 대사는 암기하지만 볼 때마다 여전히 재미있다. 제가 이해했기 때문에 평온한 느낌은 영화가 아니라 제가 선택한 삶의 단순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시끄럽지도 않고 비교하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옛 친구들도 이제 다시 심사숙고한다. 아직도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좋은 이야기 세계를 만난다. 자신을 문제를 해결하거나 화제로 삼는 도구로 간주하는 사람은 그만두고 조용히 떨어져 있어도 됩니다. 친구들의 동그라미는 작아졌지만 내 마음은 가벼웠다. 이제야 나는 더 많이 말할수록, 친구를 잃기 쉽고 자랑할수록 질투가 더 생기기 쉽다. 내 것인 줄 알았던 내 입은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 있었다. 사람들은 좋으면 지키고 싫으면 찢어버린다. 가장 무서운 것은 외부인이 아니라 안심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게라고 말하며 웃으며 다정하게 말한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은 내가 숨길 나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기에, 내가 제때 적시에 침묵하는 법을 배울 때만 평화가 올 것이다. 이 나이에 나는 더 이상 시끄럽게 떠들지 않아도 되고 구호를 외치거나 아첨할 필요도 없다. 나는 매일 일어나서 마음을 편하게 먹고 푹 자면 된다. 그리고 언젠가는 누구나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평화는 노년기에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돈도 아니고 높은 집도 아니고 큰 집도 아니고 성공한 자녀도 아니다. 내 마음은 고요하고 내 마음은 안정적이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때때로 단지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말을 줄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내 입으로 내가 겪은 일은 노후에 대한 가슴 아픈 교훈일 뿐이다. 그 뒤에는 또 다른 충격이 있었고 지금까지 반복해서 나는 아직도 이 몸서리를 치고 있으며, 그것은 내가 고향 의회에 모함을 당했고 적지 않은 돈을 속였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60대 후반의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젊었을 때 동창회가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다. 같은 고향, 같은 나라.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만나서 반가워하고 서로 돕고 한 조각씩 나누어 마시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를 부양할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누가 그 동포애가 나이가 들면서 함정이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너무 아파서 나는 내가 친숙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너무 순진하고 너무 순진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함정에 빠졌다. 그날 나는 동포애를 두 번째 가족처럼 여겼다. 하루도 빠짐없이 모이고 기금을 모으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낼 준비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간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동포들, 서로 도울 수 있다면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 쉬운 생각이 나를 맛있는 먹잇감으로 만들었다. 나를 함정에 빠뜨린 사람은 다름 아닌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친근한 고향 친구들이었고, 만날 때마다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다. 그 사람들, 저 혼자 속이는 게 아니에요. 나는 덫에 걸렸던 수많은 먹잇감 중 하나일 뿐이다. 누군가를 비하하기 위해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포라는 두 단어를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잠시 멈추고 자세히 보길 바란다. 노년은 쉬는 줄 알았는데 어린 시절보다 더 고통스러운 속임수에 직면할 줄은 몰랐다. 낯선 사람의 당나귀는 괜찮지만 옛 친구, 고향 동포로부터 당나귀는 아픔이 뼈까지 스며든다. 다음 동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고향 의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은 아마 듣고 나서 진저리를 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내 이야기가 아마도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은 친한 옛 친구들과 동포들에게 먹잇감으로 변한 적이 있는 사람, 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나는 늙었고 체면도 없고 이미지 관리도 필요 없다. 우리는 함께 경험을 쌓기 위해 서로에게 솔직하다. 노년기 때문에 때로는 가난이나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농담과 이용당하는 것이 가장 두렵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말할수록 신랄하지만 말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동포라는 두 단어를 신뢰하는 노인들에게 죄가 된다. 오늘 이야기를 다 듣고 누군가가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언뜻 본다면 이 좁은 인생 사이에서 서로를 잃지 않도록 하세요. 채널 구독을 눌러서 계속 얘기할게요. 다시 만날게요. 내 인생 이 나이까지 유명하거나 부자가 될 필요는 없고 마음속에 숨겨진 슬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몇 사람을 찾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누군가 은혜를 원망하고
친밀하고 낯설고 믿고 배신당한 적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댓글 아래에 이야기하세요. 사람들이 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믿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감히 말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수록 제가 만난 것처럼 가슴 아픈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노년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 그 자체에서 외로운 것이다. 어쩌면 나의 진실한 이야기에서 누군가가 길을 잃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늙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필요로 한다. 조용히 좀 해요.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보세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은 신한마을 의회로부터의 평생에 대한 당나귀가 확실하고 듣고 모두가 놀라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댓글 아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기를 기다립니다. 이 노년에 우리는 서로 조금 더 나누고 어쩌면 조금 더 마음이 가벼워질지도 모른다.